더불어민주당 화이팅! 바로 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하셨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으며 첫 만남에서 남다른 우애와 신뢰를 가졌습니다. 특히 대북 관계에 있어서 그동안 제재 일전도 정책에서 대화의 필요성과 통화적 해법, 한국 정부의 주도성을 인정하기로 양국 정상이 합의한 점은 이번 성과의 가장 큰 성과라 할 것입니다. 우리 당과 정부 역시 내국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전략이 한미 정상 간에 합의된 만큼 차분하면서도 신중하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치밀하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과 전작권 환수를 위한 협력 등 한미 양국의 군사 외교적 현안 전반에 대해 양국 정상 간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 역시 큰 성과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뤄낸 성과는 성과대로 이루면서 숙제는 숙제대로 차분하게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지혜를 모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 할 것 없는 초당적인 협력과 국익 우선의 협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는 헬무트 콜 전 총리의 유럽장에 대한민국 조문사절단 대표로 1박 3일간의 짧은 일정을 마치고 어제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헬무트 콜 전 총리께서 남긴 독일 통일과 유럽 통합을 위한 헌신과 노력을 드리고 분단족의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 지도자들을 만나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한반도 정세와 해법에 대한 여러 영감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그중 하나는 한반도 평화와 국책 해법을 시급히 모색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EU를 중심으로 한 다자 외교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특히 EU 내에서 독일의 지위와 리더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안정적이고 공고한 상태였습니다. 향후 독일을 중심으로 한 EU와의 전면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맺기 위한 당과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이 메르켈 총리의 초청으로 독일을 방문하고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EU를 중심으로 한 다자 외교의 국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출국 전에 조문사절단 귀국 보고를 겸한 의견 전달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SNS를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너도 나도 고대하고 고대했던 반가운 비 소식을 전하면서 또한 비 피해 없이 가뭄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가뭄으로 까맣게 타들어가는 농심을 걱정하고 나라의 어려움을 함께 염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일할진대 국회와 정치권도 진심으로 깨닫는 바가 있기를 바랍니다. 추경이 국회에 넘어온 지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추경안은 아직까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처리 시한은 고작 8일 남았습니다. 우리 당은 꾸준히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을 설득하며 야당의 협력을 호소했고 대통령께서도 직접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까지 했습니다. 야당이 장관 후보자들의 발목을 잡고 추경안의 발목을 잡는 동안 메마른 가뭄에 빗물 정화 한번 못 신어본 농민들의 마음은 마냥 타들어가기만 했던 것입니다. 가뭄의 단비와 같은 추경안이 될 수 있도록 민생과 실업의 고통에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추경안 통과를 지체한다면 정치권은 민생을 볼모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야당 일각에서는 추경안과 인사청문회를 연계하고 심지어는 대선 공작 사건까지 연계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정말이지 분란 민생에 기름을 붓는 격이고 고통받는 국민에게 목을 내놓으라는 격입니다. 번지수를 잘못 짚고 계신 것입니다. 여당 대표 바지가랑이 잡지 마시고 국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이 정말 이래야 하겠습니까?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협조를 거듭호소합니다. 오늘부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체제 2기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신임 최고위원들께서 취임하신 경기 인천의 박남춘 최고위원님, 충청 세종 강원의 박범계 최고위원님, 서울 제주의 김우남 최고위원님, 부산 울산 경남 및 대구 경북의 임동호 최고위원님을 환영합니다. 언론에서 추미애 대표 체제 2기라 불러주셨는데 남다른 각오로 남은 1년여의 임기를 여기 계신 최고위원님들 분들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서 1700만 촛불 민주주의와 함께 했으며 제1야당의 대표로서 촛불 민심을 받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 탄핵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함께 해왔습니다. 또한 215만 명 선거인단과 함께 공정하고 깨끗한 경선으로 역대 가장 강력한 후보를 선출해 마침내 정권 교체와 민주정부 3기 수립을 이뤄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 여러분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염원이자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4회대 개혁과 국민대 통합은 촛불이 부여한 우리 당과 문재인 정부의 사명이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제2기를 시작하는 오늘 더욱 새로운 각오로 시대적 과제와 소명을 가슴에 새기며 든든한 집권자, 든든한 대통령 시대를 당당하게 열어나갈 것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다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으며 세계 무대 속에서 준비된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누방없이 과시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법과 대북 제재 등의 보조를 맞춰가기로 했을 뿐 아니라 우리가 대북 주도권을 행사하는 데 지지를 얻어냄으로써 한반도 평화 정착의 주체로 재도약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잘 준비된 회담이었고 이제 한미 정상 간에 제대로 된 외교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평가를 깨고 낸 성과에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대한민국의 위상과 자부심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 곧바로 이어지는 G20 정상회담에서도 세계 속에서 달라진 위상을 바탕으로 산적한 외교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가는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당이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한다고 합니다. 단독 범행이라는 잠정 결론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 자체 조사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이며 국민의당은 이에 적극적인 협조하는 길만 남아있습니다. 오늘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을 비롯해서 당시 선거 관련 간부들을 소환 조사한다고 합니다. 이들 소환 조사를 계기로 철저한 수사와 완전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책임질 부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선거 부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추경안이 국회에 넘어온 지 이번 주
추경안이 국회에 넘어온 지 이번 주 6일이면 한 달이 되고 국민들에게 추경처리를 약속한 기한도 고작 8일 남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집에 우환이 있거나 부부싸움을 하는 와중에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심지어 전쟁이라는 난리통에도 학교를 새로 짓고 아이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교육은 단 한순간도 멈춰서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한 개인의 집안도 이러한데 국민의 민생과 삶을 책임지는 국회는 과연 어때야 합니까? 인사청문회의 모든 것을 연계시켜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공당에 맡겨놓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귀 닫고 눈 감고 반대만 외칠 것입니까? 언제까지 인청에만 모든 걸 걸고 추경과 정부 조직 개편 열차를 멈춰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야당의 주장도 충분히 할 만큼 했고 국민들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공당에게 위임한 역할을 할 때입니다.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단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추경심사, 정부조직 개편 심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덧붙여 추경안에 포함된 효도 추경의 의미와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오늘 최고위원 회의 직후 대한노인회를 방문해서 노인 일자리 확대 방안 등 세부 내용을 어르신들께 설명드리고 또 어르신들 말씀을 경청할 예정입니다. 야당도 일자리, 민생, 가뭄, 어르신께 효도 등 국민이 바라는 추경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면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수도권 소재 검찰지청장과 아파트 시행업자 간 헐값 월세 계약과 자녀 유학비 차용 등 수상한 돈거래 의혹이 연일 언론 지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정식 감찰에 나서지 않는 것은 대단히 의아한 일입니다. 더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검은 수개월 동안 진상을 파악한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장 부적격 취지 의견으로 법무부에 보고했고 법무부도 이를 받아들였다는 자체 조사 결과가 있다는데도 검찰이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스폰서 검사 사건과 유사한 사건임에도 검찰이 미적되는 이유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검찰 내 지식구 감싸기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감찰은 물론 수사로까지 이어질 사안이라는 보도까지 나오는 마당에 검찰이 자체 감찰도 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마지막 남은 신뢰마저 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일 검찰이 자체 진상규명이 어렵다면 검찰이 즉각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검찰이라고 했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검찰의 자체 진상규명이 어렵다면 경찰이 즉각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남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국정운영에 책임 있는 여당 지도부로 임기를 시작하게 돼서 꽤 어깨가 무겁습니다. 추미애 대표님과 다른 최고위원님들 모시고 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발전과 함께 새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추경과 인청에 좀 묻혀서 이슈가 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50여일이 지났지만 야권의 발목 잡기로 추경 논의조차 되지 않고 정부조직 개편안은 국회에 회부된 지 25일 만인 내일이야 겨우 회의 테이블에 오르게 됩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4일, 박근혜 정부 시절 5일 만에 상정된 것을 감안하면 참으로 무책임한 일로 장관 인선과 결부시켜서 안건 상정조차 막아선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명분과 실리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6월 27일 4당 원내대표가 어렵게 조율된 합의문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6월 27일부터 시작한다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마저도 무시하며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기 대선까지 치르고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특수성과 어려운 민생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안정적인 내각 구성과 국정 운영을 위한 조직 체계의 정비가 시급함에도 정부 흠집 내기에 급급한 무책임한 행태는 결국 정치적 이익 달성에 아무런 관심도 없음을 또다시 증명해 준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논의가 시작되지만 또 어떤 이유로 발목을 잡을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이유 없는 중단이 되풀이되지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정부 조직은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지향하는 국정 비전과 핵심 정책들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꼬투리 잡기보다 새 정부의 구상대로, 의지대로 우선 이루어지도록 협력하는 것이 정치 도의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조직 개편이 속히 마무리되어야 부진했던 행자부 미래부 등 미전 부처들의 세종시 이전과 배경 보완에 따른 인천환원, 공공기관 추가 배치 등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의 후속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반대를 거두고 실질적인 협치의 자세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로써 이번 7월 임시회 내에는 조속히 정부 조직 개편이 마무리되어 민생을 위한 새 특정 정책과 내년도 예산 편성 등 주요 과제들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새로 오신 임동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추미애 대표 2기 책을 함께 맡게 된 임동호입니다. 저는 제가 11월 중순에 최고위원인데 제가 얼마 전에 오사카에 있는데 갑자기 7월 1일부로 좀 바꿔달라고 해서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어제 새벽에 들어와서 지금 오늘 최고위에 참석을 했는데요. 어쨌든 맡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영남의 입장을 대변하겠습니다. 앞에 분들이 똑같이 국내의 정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 제가 오기 전에 느꼈던 일본에서 들어오는데 일본 쪽에는 지금 태풍이 온다고 일본도 마찬가지 장마가 시작된다고 공무원들이 다 일일이 집집이 점검하고 다니고 하던데 우리나라 들어오니까 역시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국민 안전처가 신설됐을 뿐 아직까지 전혀 뭐 훈련하는 것이나 이렇게 점검하는 것은 보지 못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영남에 특히 부산산 경남 대구 경북 지역에는 원전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원전 올코기 신고리 원전 올코기가 한 3일 전에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활성단 정대가 발견이 되고 지진이 5.8, 5.3, 5 이상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해서 굉장히 불안에 떨었는데 어쨌든 신고리 원전 올코기가 건설공사 중단이 돼서 물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지만 주역 주민들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전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그 당시에 원전에서 서생명 같은 경우에 한 1,500억 정도 지역 주민들한테 조건 없이 지원해준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마찰을 빚고 있지만 대체로 지진도 빈번한 곳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사는 마음을 얻은 것 같습니다. 영남권 최고위원으로서 두 수 없이 한마디 더 전하고 나면 외교 관련해서 이 말은 꼭 좀 전해달라고 해서 잘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지금 뭐 대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외교관 신분으로서 많이 하는데 총영사 같은 경우에는 정무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외교부에서 기존 공무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번에 대선 같은 경우에도 제 국민들, 교민들 굉장히 투표를 많이 해주셨고
투표 절차가 들어서 돌아가신 분들 꽤 많지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절반 가까이 민주당을 지지해 주던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고압적이고 이런 외교관들, 공무원들 신분, 외국공무원 출신들의 그동안 공무원의 관례가 교민들한테는 좀 이렇게 불편한 자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좀 다가서기 위해서는 교민들 속에서 이렇게 좀 추천받아서 능력 있는 사람들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얘기들이 구석구석만 꼭 좀 전달하고 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새로 오신 박범계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박범계입니다. 새 정부의 국정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당 지도부의 역할을 맡게 되어 진심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국민의 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출항한 지 이제 54일째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라는 촛불 시민의 명령에 따라 새롭게 수립된 우리 문재인 정부는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정치권, 공공, 민간의 과거 10년 동안 쌓인 폐단과 관성은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집권 여당이 되었지만 여전히 야당의 기질과 전투력으로 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겨울 광장을 가득 메웠던 촛불 시민들의 염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촛불혁명의 과정을 되짚어 그 의미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다시는 국정농단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권력기관 개혁의 임무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충청, 강원의 최고위원으로 민심을 대변하며 지역균형 발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당시 연방제의 보험과는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충청은 국가균형 발전의 심장입니다. 지방분권은 김대중의 역사이며 국가균형 발전은 노무현의 역사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미완의 과업을 이어받아 충청을 실질적인 정치 행정 수도로 완성하여 국가균형 발전의 시금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강원의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강원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누구보다 염원하는 강원도민들의 심정을 대변하여 명실상부의 지속 가능한 경제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함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양양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최고위원들 많으셔서 스킵할까 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는 양성평등주간입니다. 195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남성, 여성 모두의 평등을 도모하는 취지를 담아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명을 바꾸고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1996년부터 시작된 여성주간이 양성평등주간으로 변경되어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의 시작은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 속에 만연한 성별, 계층별 차별은 동등한 기회조차 빼앗고 또 다른 가불관계를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속담에서 볼 수 있듯이 암묵적인 차별과 폭력에 가까운 여성 비하적 사상이 오랜 시간 동안 뿌리 깊게 깔려있다는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적 발전과 의식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6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격차 지수는 144개국 가운데 116위에 머물러 여전히 대한민국이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현실입니다. 양성평등의 실현은 대한민국을 꿈꾸게 할 것입니다. 추미애 대표 체제 더불어민주당은 그 어느 정당보다 양성평등을 위한 주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한 성평등 임금 공시 법안도 정춘숙 의원 대표로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정세균 의장님 역시 국회 내
위원회 구성 가이드라인에 여성을 꼭 참여시키고 그 비율도 30%를 지향하도록 공고하시고 여성 인재 영입을 위한 노력 등 성평등 국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행복을 위해 여성들이 주체적인 삶을 주도하고 양성평등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동등한 권리와 책임, 균등한 참여와 기회가 보장되는 양성평등한 대한민국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형석 최고위원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네, 이형석입니다. 국민의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 대선 공작 게이트가 밝혀진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6일 국민의당이 대선 증거를 조작했다고 실토한 날로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참으로 전입가경입니다. 대선 공작 게이트에 책임이 있는 안철수 전 후보와 박지원 전 상임선대위원장 그리고 조작된 증거를 집요하게 이용했던 이용주 전 공명선거 추진단장까지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습니다. 이유미라는 당원의 단독 범행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문제를 풀려하니 모든 것이 뒤죽박죽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박주선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당 지도부의 행태입니다. 꼬리자르기를 넘어 막말 정치, 화풀이 정치로 진화하는 모습입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여당의 대표를 향해 내가 대선 후보에 가담했다면 내 목을 내놓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고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이 사건이 국민의당 죽이기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국민의당 대선 조작 게이트를 두고 국민도 속고 국민의당도 속았다라고 하셨던데 웬 피해자 코스프레입니까? 정확한 진실은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이 국민을 속였다입니다. 이번 대선 공작 게이트는 유력 대선 후보를 거짓 공작으로 낙선시키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추악하고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국민들은 일말의 의혹도 없는 진상규명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국민의당에 대해 충고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의당 대선 공작 게이트의 직접적 수혜자인 안철수 전 후보와 선거를 총괄했던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이 국민 앞에 직접 나서 진상을 밝히고 사죄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에 대한 공당으로서의 도리이자 책임입니다. 이상입니다.